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7년 12월 29일 자 금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옥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서울 경마가 휴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하고 제주 경마만 시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강타 역시도 제주와 부산 현장으로 떠나서 자, 현장에서 예상을 할 생각입니다. 자, 2017년도에 마지막 경마 주간 유종의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강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강타가 포텐을 하나 터뜨렸습니다. 이루제 11경주 A급 현장 승부에서 151.9배 제대로 된 단통으로 적중에 성공하며 포텐이 터졌던 강타입니다. 자, 구전이 나빠서 늘 연투가 힘들었던 8번이 빛의 정상이란 마필을 이게 패턴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또 혈통적 기대치도 굉장히 높았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전이 안 좋다 보니까 연투를 못해요, 이 마필이. 그랬던 마필인데 이번에 휴식도 좀 갖고 또 구절도 좋아졌고 지난번에 조정도 거쳤기 때문에 자, 이번엔 될 것이다 해서 강력한 대가리를 놓고 또 현모의한 능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줬던 3번 마이티즘을 강력한 단통으로 때려서 자, 이 151.9배 단통으로 메이드를 만들었던 강타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좀 더 아쉬웠던 점이 있었어요. 이로제 10경주가 강타 2차 메인 승부처였었는데 이때 당시에 베이당마로 강력한 대가리를 넣었던 11번 원더라이트 요거를 강축으로 놓고도 야,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던 1번 브렉파워가 자, 선행을 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1번 게이트에 걸음의 변화 보여줬죠. 또 선행 승부수 가능한 마필이었는데 그 마필을 빼는 바람에 복승시 326.9배였나요? 328.4배였죠. 그걸 놓쳐버렸어요. 복승만 328.4배인데. 근데 만약에 이제 11번 언더라이트를 보기가 힘들었던 거지 거기서 1번 브렉파워는 조견을 좀 보는 친구들은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못 봐가지고 이 인기마로 팔렸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걸 놓쳤던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이제 일요 10경주를 328.4배를 맞췄고 또 일요 이제 11경주에서 복승만 50 몇 배였죠? 52.1배였나요? 그거를 만약에 단통으로 맞췄다면 어떤 상황이 났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으면 아마 대박이 났겠죠? 자, 다음은 이제 토요 제주 메인 승부처와 또 A급 승부를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토요 이제, 제주개차 5경주였죠? A급 현장 승부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4번 이쁜이가 있었는데, 이 마필이 안 팔리는 거예요. 이 능력이 대가리인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왜 안 팔리지? 했떴는데, 안 팔리더라고. 뭐야, 이거. 그 대가리잖아요. 능력은. 그러니까 4번 이쁜이를 강축으로 놓고, 실질적인 능력만에 또 5번 강력 추천을 때려서 복승 28.9배, 쌍승 54.2배. 자, A급 승부에서 제주 현장 승부처를 또 멋지게 적중을 시켜드렸고, 토요또 제주개차 6경주가 연타로 제주 메인 승부처였었는데, 자, 백호 신천의 1번 영상신호. 1번 영상신호는, 근간에 주기가 깨어져서 그렇지, 이번 경주에는 뭐 경주력이 급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었던 마필이라 복승 8.3배, 쌍승 13.6배, 메인 승부 제대로 된 적중에 성공을 했던 강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1호제 11경주 151.9배 단통 적중을 필두로 해서 토요 제주개차 5경주 A급 현장 승부 54.2배 적중에 성공했고 토요 제주개차 6경주 연타로 제주 메인 승부를 14.6배 적중에 성공을 했던 강타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성원해주신 성원에 힘입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배당 촉도 완전히 살아났고 적중의 물꼬도 터놓은 시점에서 자, 이번 주 이제 제주 부산 경마만 시행이 되는데 원래 제주하고 부산은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강타가 최고라고 늘 떠들었던 만큼 자, 이번 주 한번 연타로 멋진 대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제주 경마는 금요 경마는 제주 교차 14개 경주만 시행이 되고요.
토요 경마는 제주 교차 6경주하고 아직 이제 부산이 뜨질 않았는데 부산 경마가 시행이 되고 또 부산 일요일 날도 뭐 부산 한 14경주나 15개 경주가 시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메이드가 돼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도 한번 부산 제주 왜 강타가 최고인지 한번 적중과 적중으로 한번 멋지게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제주 올교차로 시행되는 금요경마도 항상 이럴 때는 배당이 좀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매경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제주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강력한 충만을 버티고 있는 경주예요. 자, 이 편성에서 강대가리는 당연히 1번 정구광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냈죠. 부족했던 종반 탄력을 엄청나게 끌어내면서 엄청나게 느린 경주에 출전을 해서 선행을 가가지고 한 바퀴를 1승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행 갈 수 있냐? 못 갑니다. 왜? 2번 세계여왕이 있고 4번 꼭지점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선행을 나서기가 힘들어요. 자, 하지만 이 마필은 전형적인 선행만 하고 볼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레이스가 느렸기 때문에 선행을 갔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마필이 선행만 하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 하지만 중반 탄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인 만큼 편성상 강력하게 대가리로 인정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여기에 이제 제대로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은 당연히 7번 찬란한 꿈이란 마필입니다.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7번 찬란한 꿈이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에요. 데뷔 2번의 경주에서 오히려 직전 경주 시 조금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에요. 2%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뭐 능력 측면으로 봤을 때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거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을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한데 이번 교시 간신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바로 다들 고만고만한데 여기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마필을 가져갈 것이냐 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한번 쭉 지금 훑어보고 있어요. 어느 마필을 가져갈 것이냐. 그게 뭐 아주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마필들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데, 5번 혈기방장 같은 마필은 능력은 괜찮은데, 지난번 경주 때 체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15kg가 빠져서 나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당일 체중이 늘어야만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니까 5번 혈기방장 같은 마필은 체중 체크가 굉장히 필수입니다. 능력은 괜찮으니까. 능력은 괜찮은데 체중 체크가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 또 어떤 말이 괜찮으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이 9번 러너큐라는 마필이 있어요. 러너큐. 요 마필이 괜찮아 보입니다. 요 9번 러너큐라는 마필이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가서 경주력이 하강을 했던 마필인데 그 이전에 선입전개 측면에서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800m에 대한 적응력이 조금 부족한 것이 흠이긴 합니다만 마필 자체의 능력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 러너큐라는 마필, 이런 마필들은 한번 조심을 해봐야 되겠고 그 외 마필들 중에서 다들 고만고만한데 2번이 세계여왕도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공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번 주는 제가 이제 제주하고 부산 현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UCC 시간에 될 수 있는 마필은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UCC로 어느 정도 대체를 하고, 그,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는 제가 이게 승부처 공지하고 또 매경주 간신마 정도만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길게 승부처에서 내용을 쓰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승부처 공지만 한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UCC를 제가 되는 말들은 거의 다 얘기를 드릴 테니까 그 UCC를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넣고 빼기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차관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제가 뭐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요번 제주교차 2경기입니다.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군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한데 신마 중에서는 3번 돈마스타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게 이제 자임천 마방에서 1번 탐나신비와 함께 동반 2두를 출전시키고 있는데 3번 돈마스타가 괜찮은 조합이에요. 예, 기본적인 능력도 괜찮고 마필 자체도 생김새도 괜찮은 모습이고 또 마체도 300다마짜리의 큰 체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편성만 놓고 본다면 배팅권에 그래도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저는 3번 돈마스타 이번 교시 꼭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현군 마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8번 농남인출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요것도 나쁘지가 않으니까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 또 다른 신마에서는 6번 이 산하명품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것도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편성으로만 놓고 보면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3번 돈마스타와 현군 마필들 중에서 8번 농남인출이라는 마필이 종반 뚝심 측면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제주 경마 방송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부터 아마 모든 예상가 중에서 제주 UCC 방송은 제일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UCC 방송을 조교를 보는 친구들이 얘기를 한다면 조교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떤 말을 얘기할 때는 단순 복귀를 해가지고 이 마필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같이 어떤 마필의 역사를 알고 있고 꾸준하게 UCC 방송을 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제 방송이 좀 탄탄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꾸준하게 해왔고 어떤 흐름이나 맥을 잡아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타의 제주경마 방송이 거의 뭐 저는 최고라고 저는 자부를 하는 바예요. 아무래도 오래 했고 아무래도 많이 알겠죠. 그만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당연히 잘난 척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뭐 쓸데없이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자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어떤 말을 노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가장 기대치를 괜찮게 보는 마필은 바로 5번 3다소식이란 마필입니다. 5번 3다소식. 요 마필을 세게 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견제가 심한 가운데 느린 경주거든요. 느린 경주인 가운데 기본 선입이 돼요. 그것도 선행까지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과 최적 선입이 가능하다는 1차적인 입상의 특징을 갖고 있고 2차적으로는 종반 탄력 측면에서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5번 3다소식은 이 편성에서 뭐 가장 기대치를 높게 봐줘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여기에 또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이 4번이 최후강자라는 마필인데 요게 당연히 인기만으로 팔리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승부를 해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인기만으로 팔리지가 않는다면 땡큐라고 생각을 하고서 승부를 한번 걸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 가져가야 되고요. 3번 가야별이라는 마필도 괜찮고 하니까 3번 가야별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에는 제가 사실 아주 강한 승부를 웬만하면 피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제주 경마만 올교초로 시행이 되니까 흐름을 모르잖아요. 이게 터지는 흐름일지 아니면 뭐
선행마가 강세를 보여주는 준호일지, 뭔가 준호사장이나 흐름 파악을 하는데 오전장에는 거기에 주안을 둬야지, 오전장에 딥다 흔들어가지고 뭐 승부 때립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냥 다 죽이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냥 다 그냥 항천길로 간다 간다 새가 되어간다 이러면서 집에 간다 이러면서 그냥 새꼬랑이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했어. 흔들어대는 순간에 난 족밥이요 까요 이러는 거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 초반에 좀 참고 흐름 파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건강에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번은 거리 1400m로 펼쳐집니다. 400m는 이게 주로가 있으면 이 시계 방향으로 돌잖아. 제주경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서울경만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잖아. 그럼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이쪽 맨 끝에, 그러니까 예시장이 이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시장 맨 끝에 언덕바지에서 직선주로를 뛰는데 이 직선주로가 약간 내리막이야. 내리막이기 때문에 탄력이 제대로 붙는다고. 그러기 때문에 눈 깜짝할 새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m는 생각보다도 현장에 가면 조금 재밌어요. 왜? 다 뛰는 게 육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400m는 웬만하면 장난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왜? 바로 그 거리가 얼마 안 돼.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주로에서 뛰는 말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다 보여요. 그리고 말을 이제 타고 나올 때는 이게 그 중앙 펜스가 있으면 저 앞에 이제 그게 전광판이 있거든. 그럼 여기 이제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쫙 있으면 요 가운데, 그러니까 주로하고 그 두 가지 가운데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끝나면 이쪽으로 기수들이 지나가.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 같으면 거기 서가지고 아마 요건 바가지로 먹을 거예요. 들어오는 놈들한테, 기수들한테. 야, 이 개새끼야, 가지도 않고 씨발 잡아 당겼다는 거 이런 때려주기 새끼를 만나면 그러면서 엄청나게 욕할 거야. 근데 의외로 제주 경마장을 가잖아요. 욕을 안 해요. 이 제주 도민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아니면 뭔지 몰라요. 또 제주도 사람들이 그렇다고 아주 온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약간 개팍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욕은 안 해요. 그 이유는 아예 모르겠어요. 도민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같이 이렇게 식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욕은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원망스러운 말은 조금 하는데 욕하는 사람은 아주 심하게 욕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런 게 조금 서울 경마하고는 달라요. 부산 경마도 거의 욕 안 한다고. 도서관 분위기라고. 그러기 때문에 부산하고 제주는 거의 욕을 안 하는데 서울 경마는 뭐 안 갔다 하면 예시장서부터 시장에서 그냥 계속 육지거리지 그냥. 이런 개이 자식이 뭐 갔네 안 갔네 하면서 그냥 엄청나게 뭐라 그런다.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이번 4경주 400m 경주입니다. 자, 직접 미승리마 경주에서 멋지게 입상을 성공을 했던 자, 이 6번 명마지존이 자, 이번에도 탄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데뷔전에서 어느 정도의 잠재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서도 안 될 이유는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은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는 거절력이면 분명하다. 자, 다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이제 8번 대강자라는 마필인데 요거는 이제 패턴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띄어. 그러니까 걔가 패턴 자체가 이런 그림을 그려줬다는 얘기는 그 데뷔 이후 4번의 경주 자체가 모두 안정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도 선입체적 정리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는 거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여기 이제 그나마도 배당권 전력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바로 5번 장전무배라는 마필입니다. 자, 경주마는 서울 마필이던 그러니까 더러브렛이던 제주 말거든 그거 상관없이 2전째 이렇게 조종 하강된 모습을 보여준 것은 병력이 없는 가운데 그런 능력을 보여줬다면 3전째에 와서는 엄청난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가장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마필을 찾아봐라. 이렇게 숙제를 내주시면 쳐요! 5번 장젠봉입니다. 이러면은
네, 맞았습니다. 5번 장전법의 요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마필까지는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제주 오경주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할게요. 이렇게 여자가 남자를 보는 눈하고 남자가 남자를 보는 눈, 또 남자가 여자를 보는 눈하고 여자가 여자를 보는 눈은 다르다고 합니다. 다들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야, 저 여자 이쁘다 이렇게 남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사자들인 여자끼리는 아, 별로래, 못생겼대. 그거 왜 그럴까요? 난 진짜 그게 별로인 줄 알았어. 근데 별로라고 얘기하는 게 별로라서 별로라고 내는 건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자들은 시샘이 많으니까 일단 나 아닌 존재에 대해서는 무조건 못생겼다, 재수없어,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얘기하면 짱돌이 날라올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다수가 그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로 남자들끼리 남자가 잘생겼다고 그러는 건 또 반대로 여자들의 시각은 그건 분명히 또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정우성이 같은 스타일을 싫어하는 여자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 제외하고 본다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자기만의 느낌이 있거나 또 어떤 처음에 만났을 때의 어떤 그런 걸 중요시하는 게 아닌가. 또 착한 걸 좋아한다. 이런 거는 요즘 사람들은 뭐 착하게 생겼어요, 뭐 성격이 좋아 보여요, 그럼 재수없다고 그래. 야, 못생겼다는 얘기네. 뭐 재수없게 그런 소리를 왜, 여자고 남자고 펀쩍 뛰어. 아니 왜 지적질을 하시고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되게나 신경 쓰세요. 성질 나쁜 놈한테 걸리거나 성질 나쁜 여자한테 걸리면 단방에 그 소리 나온다고. 그냥 확 그냥 너나 잘해 씨, 그냥 속으로 그런 식이지.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일단 얘기를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쁘다, 멋있으십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뭐 착하게 생겼다, 뭐 성격이 좋게 생겼다, 이런 거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누나를 빼려고 달려들어. 야, 이래가지고 누나를 빼려고 달려든다. 와, 얘기 안 하는 거 번전도 못 뽑아. 어디 가서 그냥 귀싸대기 맞고 그냥 싸대기 아파트 다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웃으시라고 지겨우니까 한 소리예요. 자, 10번 청금산입니다. 자, 제주교차 오경주 10번 청금산이에요. 일단은 종반뚝심에 대해서 믿음이 가는데,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가서 한 바퀴를 일순하며 2연승을 구가했는데, 이번에도 소폭이지만 능력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주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일단 10번 청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그러니까 배팅권엔 당연히 안착을 시키는 것이 뭐다?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4번은 대끼리로 팔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능력으로만 보면 대끼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기복마들이 겁나게 많아. 기복마들이 겁나게 많아가지고 이들 기복마들이 선전을 했을 시에는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야. 있다기 때문에 야, 요경주는 제가 그 승부처럼 한번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딱 보니까 야, 요 되는 말이 딱 하나 있는데 이게 안 팔릴 것 같으네. 안 팔릴 것 같은데 아주 요거 아마 들어보면은 뭐 새가 날아든다, 완전히 그냥 상황이 난다 해가지고 그냥 완전 상황이 날 것 같으네. 그래가지고 아예 편성으로 봤을 때 느낌상 10이 대가리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10을 대가리로 놓으면 못 맞히는 경주 같아. 그래서 10번 청금산이 강력하게 팔리고는 있지만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다 거지. 이게 딱 이게 원래 승부를 안 잡았는데
떡하니 보니까 따끈따끈해. 배당이 터진다.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경주야. 와, 이거 뭐 상황도 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여기서는 대가리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마필이 안 팔려. 그러니까 차라리 그 대가리말을 넣고 오전장이지만 완벽하게 승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느낌이 딱 오는 거야. 와, 10번 청검사의 대가리가 아니네? 여기 따로 있네? 배당마 하나가 방방 뜨면서 오겠네? 전개 2점만. 때론 전개가 능력에 우선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를 딱 하니 메이드가 딱 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 홍콩 가는 거야. 홍콩 심사취 가가지고 강동호텔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자 하면서 노는 거지 뭐 있어 인생. 아, 열심히 한 사람들 떠나라. 그 얘기 뭐야?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야.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떠나라는 얘기야. 그냥 아따 그냥 무조건 떠나라네. 그냥 떠나야지. 나도 개뿔이나니 하나도 안 해놨으면 그냥 죽도록 일해야지. 뭐 어딜 떠나긴. 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너는 일해. 너는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얘기 듣는 사람들도 있죠. 넌 너무 일을 안 해. 이러는 사람들 있어. 그런 사람들은 조금 집에서 쉬셔야 돼. 아니 일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오경주는 상황이 날 것 같으네. 저는 첫 번째 승부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오셔가지고 강타 한번 함께 해보세요. 여기서는 제가 상황이 가는 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청검산이 대가리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배당이 터진다 안 터진다? 터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상황이 난다 안 난다? 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개최 6경주입니다. 요거는 현장 승부처에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강력한 대가리가 있다. 그놈이 누구냐? 바로 6번 팔도입니다. 팔도인데 아따 이걸 팔도를 턱하니 노리려고 그랬더니 9주 만에 출전했네. 그리고 등짝이 김재원이네. 아따 이거 오겠냐? 어메 신이네. 그런데다가 얘가 공백도 있네. 음에 불안한 거. 어따 노릴 말이 없어서 신인 기수의 공백인도 휴양만을 노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저는 올 것 같아요. 온다 믿으라. 믿으며 복이 오나니 믿으라. 6번 8도까지 단통은요 이 확실하게 이번에 올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이 한두가 있어요. 그 마필을 굉장히 강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 마필은 이번엔 올 수 있다는 확신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편성만 놓고 보면 올 수 있는 놈 하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6번 8도 자 현장 승부처에서 강하게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개차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두 마필 모두가 괜찮네요. 1번 승전비아라는 또 마필도 1차 주행검사에서는 출발 불량을 보였고 2차 주행검사 때 보니까 마필 자체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있는 마필이야. 최고도 지금 한라마에 317km니까 그야말로 잠재력 측면에서 보나 왜 생김새로 보나 1번 승전비반하는 10만원 어찌됐던 간에 배팅골에 안착을 시키는 게 홀수 건강에 좋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바로 3번 무심천득이란 마필입니다. 무심천득. 무심천득. 요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내지는 선입 최적 전개가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편성만 놓고 오면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맞을 수가 있는 마필이라 역시나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다 아니다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고, 여기서 당일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모르겠는데 8번 철룡 8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전문가 중에서도 제가 아는 형이죠. 철룡 8부라는 형이 있어요. 지금은 브레콜인가 뭔가를 이렇게 이름을 바꾸셨었는데 옛날에 철룡 8부라는 이름으로 오래 생활을 하신 형이에요. 몸이 좀 불편하셔도 항상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고배당 잘 맞히십니다. 그러니까 이 브레콜이라는 형님이 철룡 8부로 활약한 게 제가 기억이 나네요. 저와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요즘 연락을 좀 못 드렸네. 아, 좀 미안한 마음이 드네. 어쨌든 요경주에서는 철룡 8부까지는 버셔야 되는데 가장 좋게 보는 마필은 아무래도 3번 무심천득이란 마필. 요 마필은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안착을 시키도록 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안착을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깨구락지가 될 수가 있다. 예.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8경주 오늘 강태 제주경마 1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엊그제 크리스마스 날 길거리를 징글벨 징글벨 징글 어드벨 막 이러면서 옛날에는 한 집 건너 하나씩 막 그냥 빵집이건 뭐 어디다 다 털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뭐 있는 사이로 막 이러면서 그냥 난리가 났는데 이게 저작권에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트는 집이 없어.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노래를 안 부르는데 길거리가 그냥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야. 주 아멘 뭐 완전히 이거야. 그냥 동네 그 사람이 안 다녀. 야, 그 뭐 이렇게 사람 많은데 거기에는 젊은 애들 빼고는 거의 뭐 길거리에 사람이 없는 그야말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런 뭐라 그럴까 다른 때와는 다른 사뭇 다른 크리스마스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게 좋게 해석하면 좋은 건데 나쁘게 해석하면 졸라 삭막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사람이라는 게 뭔가 분위기도 좀 업될 때도 있고 그러는 게 좋지. 무슨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개뿔이나 무슨 맨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인데 뭐 맨날 뭐 아이 무슨 크리스마스 때 좀 들뜨면 어때? 아이 들뜨고 싶어. 난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이값도 못한다고 무슨 나이 먹어가지고 크리스마스가 어디 있게 개뿔 왜 없어? 아이 어울려주는 놈들이 없어. 자식 새끼 나가서 뭐 지네끼리 놀아 뭐 어울려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왜 못해? 그건 아니라고. 그거는 아니옵시다. 놀아줄 사람이 없어서 안 노는 거지. 개뿔 무슨 고요한 밤 집에서 가족과 함께. 가족과 함께도 좋지. 가족이 어딨어. 미국 가 있고 뭐 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 그냥 놀아놓으세요. 왜 자꾸 나보러 놀라고 하세요. 그냥 아저씨나 노세요. 맨날 노세요.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게 이제 어디에 맞는 얘기냐면 노세 젊어서 노세. 이거를 젊은 애들이 착각을 하면 안 돼. 그때 노는 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50대 때가 놀아야 될 것 같아. 왜? 50대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그냥 40대 후반에서 50대까지 좀 놀아야 돼. 50 초반까지 놀아야 돼. 왜? 여기서 그냥 조금만 잘못해버리면 그냥 할아버지. 아따 할아버지 영감님 소리 듣고 지하철 타면 자리 양보하는 사람도 생겨. 어따 나이 안 먹었슈. 그러면 아유 할아버지 이쪽으로 앉으시라니까 이 양반아 나이 안 먹었다니까 이러면서 그냥 완전 슬퍼지는 거지. 할아버지 소리 요즘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지. 야 100세 무슨 50 먹어 인생 반밖에 안 됐는데 니가 뭐 나이 얼마나 먹었다고 개뿔 이런 소리를. 맞지? 그 얘기도 틀리지 않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젊은 애들하고 막말로 얘기해보자고. 그야말로 스키를 타러가도 50대까지가 스키 탈 수가 있는 거고 수상 스키를 타도 그랬고 골프도 50대까지는 웬만큼 쳐. 근데 60이 넘으면 경로당 골프를 돼. 경로당. 딱 이거 손발을 가야지. 허리를 움직였다가는 허리가 작살나는 거야. 어이구 허리야.
완전히 골 때리는 현상이 나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50대 후반하고 40대 후반에 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요거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뭐 나 혼자 야, 그만해. 듣기도 싫으니까. 이 공문화의 씨야. 무슨 짤데기 없는 소리를 하고 자빠져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겠지. 상관없어요. 있든지 말든지. 내 방송에서 내가 떠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듣기 싫으면 죽이 저를 싫으면 떠나라. 이런 말도 있죠. 떠날 데가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일단 6번 신창급인데요. 이번 1차 메인 승부처에서 꼭 노리셔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바란스로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찬스였는데 선행력이 하강을 하고 종반 탄력도 1cm도 안 끌어내는 모습이야. 아따 다영아 에이나턴이만 완전히 몸살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요? 그러니까 말을 안 가더라고. 그럼 이번 경주시에 만약에 이빨 끌어낸다. 그럼 이 패턴적으로 보면 선취임력이 폭발할 기세야. 따라 지난번에도 안 갔어. 이번에 그냥 확 능력 끌어내면 그냥 백두산만큼 끌어내. 그 정도로 그 패턴은 좋아. 그러니까 6번 심창국 같은 마필은 팔리든 안 팔리든 우리는 가져간다. 1차 메인 승부처에서 여기는 제가 보기엔 기본 10배 넘어. 그러니까 마치면 돈이야. 다른 거 해주시 마시고 오로지 뒷발차기, 옆발차기, 앞차기든 뭐든 척척만하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공부를 해라 이놈아. 빌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6번 힘창구면 가는 조다. 무조건 세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작심 배당까지도 승부가 가능한 제주 8경주 오늘 강타의 1차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9경주로 넘어갑니다. 선행력도 고만고만한 마필들, 종반 탄력도 고만고만한 마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능력상으로 보나 전개상으로 봤을 때 아주 빼어나게 이 마필이 득세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마필이 그렇게 많은 경주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랬을 때 어떤 말에게 신경을 쓸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얼쑤 6번 참은 차답이 좋다고 그러더라. 왜 좋아요? 1200 거리 경험도 없는데 개뿔 뭐가 좋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렇지. 근데 이번 경주 자체가 거리 경험이 있는 마필들은 왔다 하늘을 찌를 기세네. 음의 작것들. 그러니까 이 제주만은 거리에 민감하고 반대로 부중에는 상당히 잘 버틴다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경주는 의외로 이변의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경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언뜻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6번 잠원자답이라는 마필은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고, 반대로 여기서 이제 또 배당이 터질 수 있는 마필들도 매뚜가 포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마필들이 또 만약에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상당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6번 잠원자담은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에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한데 과연 어떤 식으로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건이지만 6번은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도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주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주도 좋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의 입상 가능마들이 우연히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의 혼전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관건인데 4번 윈드러너라는 마필입니다. 자, 57kg를 달아버렸어요. 마체는 뭐 300단에 육박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경기력 상승을 이끌어내면서 자,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해서 이번에 이제 1200m에 첫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하지만 뭐 여전히 추임력 측면에서의 상승 가능성과 더불어 전개상으로도 선행의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 자체가 사실상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의 이변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인기만 연연하는 전략은 상당히 불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기만 연연하기보다는 조금은 좀 뭐랄까 이별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들 내지는 그런 마필들의 선정 가능성. 예, 3번이 번개석이라는 마필이 이제 1200에서 1200에 900m에서 이제 1200에 그냥 갖다 붙여놓은 건데 과연 이게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세게 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기를 갈 수 있는, 인기를 모을 가능성은 있어요. 데뷔 2번의 경주에서 모두 이제 2연승을 구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 편성에서 선행을 못 갑니다. 선행을 누가 가느냐면 4번 윈드러너나 1번 구원자나 2번 남양산성 같은 마필이 선행을 가거든. 그럼 이 마필이 선행을 못 갔을 때 과연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의문부호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4번 윈드러너는 강하게 읽어주지만 3번 번개성은 약하게 보고 싶고, 만에 하나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다면 1번이 구원자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이 괜찮습니다. 자, 소폭 조정 거치고 경주력 끌어내고, 소폭 조정 거치고 경주력 끌어내고, 나름 안정된 선입 체의적 전개가 가능하고 종반 탄력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고, 그 1200에 첫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1번 구원자는 가능성 측면에서 높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제주 11경주, 제주 11경주 되겠습니다. 자, 이번 11경주는 지난번 경주 때 모두 출전만 대부분이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냈던 마필들 위주로 인기마가 팔리고 있는 경주예요. 그 점이 이제 특징인데, 과연 이 중에서 어떤 마필이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지난번에 경주력을 다 끌어내었던 마필들이라 의외로 이번 경주에는 조정 하강된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별의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의외로 또 상당히 어렵게 흘러갈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다는 점이 자, 이번 경기의 특징입니다. 일단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7번 종경이라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입상이 가능한 전력인데 독고다이 승부해서 그게 과연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대가리를 놓고 때리기에는 어려운데 능력으로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 자, 다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10번 포르티우스입니다. 요 마필도 그간 2번의 경주에서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취인력, 특히나 선행력이 한 번 잘 뛰고 조정 거치고 한 번 잘 뛰고 조정 거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 자, 역시나 10번 포르티우스는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보고 싶다. 10번은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에요. 자, 다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제가 읽어주고 싶은 마필은 다름 아닌 2번 비승지술이란 마필입니다. 500점 이하에서 올라온 마필이에요. 그래서 언뜻 보면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마필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견주에서는 행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배팅권에서 절대로 뺄 수 있는 마필이 아니라는 판단에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10번 포르티우스를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주고 싶고, 배당마로서는 2번 비승지술, 또 7번 종경까지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 12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2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오늘 강타의 2차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엇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은 높다, 낮다? 높다. 터진다, 안 터진다? 터진다. 왜 졸라이 터지냐, 이게 문제인데 어쨌든 터집니다. 터지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마필이 가장 이변의 가능성을 갖고 있고 또 배당의 가능성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1번 사소치대가 선행을 가는데 이 마필이 선행을 가서 한 바퀴를 일수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1차적인 고민이 필요한데, 안 되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선행을 가면 돌 수도 있는 여지는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1번이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또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거든. 그래서 1번을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하지만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느냐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고민이 필요한 마필이 아니냐. 그래서 1번 사소치대는 어찌됐든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마필이면 분명하지만 얘를 충만한 단통으로 때릴 생각은 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누릴 수 있는 마필이 경주가 어디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한, 그래서 요번 13경주가 이제 오늘 강타의 제주 준메인 승부처인데, 요 경주까지는 제대로 한번 때려보고 싶다. 자, 13경주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 준메인 승부처인데 어떤 마필을 가장 강하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일단 눈에 확 띄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관건인데, 다들 요즘 근간에 봤을 때는 패턴이 워낙에 깨어진 느낌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믿음이 가는 마필들은 없어요. 그래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야, 의외로 어렵습니다. 이번 경주가 적중만 된다면 999의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그렇고, 야, 어찌됐든 한 마리만 꼭 추천을 한다면 12번 명품태우죠, 당연히. 12번 명품태우가 지난번에 5착을 차지했고 그 이전에는 2착에 성공을 했었는데, 근간 3번의 경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면 분명한다. 자, 근데 문제는 전형적인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경주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거든. 무조건 될 수 있는 소지는 갖고 있는데, 12번 이 명품태우를 과연 충마냐, 아니면 단통이냐, 아니면 반칙이냐, 요게 관건이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배당마가 있느냐 없느냐, 요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편성인데, 의외의 마필이 선전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어서 배당이 터진다면 와장창하고 터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포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중심에는 어찌됐든 12번 명품태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 자, 이번 13경주 준메인 승부처 멋진 적중으로 한번 이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 1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태용 마방의 마필들이 조금은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배팅권의 거의 충막감을 한번 읽어주고 싶은 마필은 6번 165천입니다.
그냥 능력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가장 낫다고 생각이 들고, 전개상으로도 선입 최적 전개 가능하고 종반 탄력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놓고 보면 뭐 무조건 가져갈 수가 있는 마필인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말이 또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마필들 위주로 해서 승부를 해보고 싶은데, 어찌됐든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은 9번 한라 정복이라는 마필입니다. 요 마필까지 꼭 가져가 보고 싶고, 또 그 외 마필들 중에선 3번 선봉전설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지난번 경주 때 멋지게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패턴적인 완성도는 높아 보여요. 그래서 3번이 선봉전설까지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래서 이번 14경주에는 6번 일류오천을 필두로 해서 3번 성봉전설, 또 여기에 9번 한라정복, 요런 마필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기대치는 약하게 읽어주면서, 자, 이번 14경주까지 제주 울교차를 지내는 금요경마, 경마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도 현지에서 내려가서 찬바람 맞고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열심히 한다는 얘기보다는 잘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지난주에도 토요 메인과 제주에서 상황을 만들었죠. A급 현장 승부에서. 그러니까 이번 주도 그런 상황을 만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금요 제주 경마는 강타와 함께 멋진 대박을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성 감사합니다.